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매주 진행하고 있는 KB 부동산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12월 17일자 정부의 조정지역 지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12월 21일자 KB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7일자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12월 21일자 전국의 매매가 상승률은 0.35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0.4 이상으로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정부의 조정지역 확대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률 역시 지난주 0.33에 비해서 0.23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습을 봤었을 때 10월 달,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지금 한 거의 3개월의 모습인데요. 3개월 모습 동안에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정적 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좀 충격을 준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꾸준히 0.3 이상으로 계속되었던 모습이 이번 주 0.23 매우 주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모든 시장의 흐름은 그 다음번에 어떤 조정적 지정과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그 다음 주의 모습만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 또는 움직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이지, 이번 주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한번 보죠. 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지난주 0.36, 이번 주 0.38. 금방 전에 보셨던 전국의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약간이긴 하지만 더 높아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름세가 좀 주춤했었던 동대문구의 상승세, 그 밖에 노원구라든지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종로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강북 지역의 상승률이 지난주 0.41에서 보시는 것처럼 0.41에서 0.48로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권역이죠. 강남 권역 같은 경우는 0.31에서 0.38로 조금은 상승세가 강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 역시 지난주 주춤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전국, 남쪽 지역, 우리 남한 지역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폭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 15억 이상의 각종 규제라든지 기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전과 같은 급격한 움직임은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먼저 해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입지가 좋은 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서울 지역의 그 전세 가격 또는 공급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률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가는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강북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도 굉장히 강했던 모습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 즉 다시 말하면은 전세가 상승률을 좀 주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면 서울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연속된 흐름을 보면서 최종 이 판단이 맞는지는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경기도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경기도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 0.54에서 0.43.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에서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역시 0.36에서 0.28. 역시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봤을 때 전국적인 조정지역 지정, 그 과정에서 서울은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경기도 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지난 몇 주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경기도도 역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만큼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고양시 지역. 자, 고양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역시 상승세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산 동구와 서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일 때 덕양구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강해지는 모습, 즉 갭을 벌리니 갭을 메우는 모습이 역시도 여기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조금 언급했던 의정부는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한 주간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의정부로까지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정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규제가 약간 심리를 좀 주춤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낮은 의정부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떨어뜨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상황은 뭐 한 주만에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주, 김포 지역도 그동안의 강세에서 조금씩 김포도 역시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 지역 역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성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그 다음에 수지구, 이런 용인 수지구 같은 지역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경기도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주춤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이 조금 강세, 일부 지역이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관심사가 높았다가 이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주춤한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경기도 지역 자체도 앞으로 상황을 조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0.36에서 0.28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중원구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부 지역, 그 다음에 구리 지역의 강세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의 매매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부의 전세가가 지금 이번 주 역시 강한 모습을 봤었을 때 다음 주에 의정부의 매매가 상승률 역시도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한 모습 역시 광주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의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주춤했던 시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반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총량 자체는 조금 주춤한 듯한 하지만 지역별 편차를 나타내면서 결국 지역별로 갭벌리기와 갭메우기 하는 형식의 모습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주춤한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당분간 이 상황을 계속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부분은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인천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인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 0.26에서 0.30 조금 다르게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입지가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규제로 인해서 좋은 입지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기도 지역이 그동안 많이 몰려갔었는데 경기도 지역이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인천의 움직임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속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인천의 강세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 더더구나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인천의 강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입지적인 측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고 있고 그동안 관심을 두었던 경기도 지역이 규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즘 분위기에 따라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천 지역은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덜 두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인천 지역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인천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연수구 지역, 그 다음에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서구 부평구 지역의 강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구도심 중에 하나인 미추홀구 역시 조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인천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 전통의 강호 연수구 지역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움직임이 일로 매매가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지역적인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고 하는 수도권 전체의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인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졌다.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 경기,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 추이로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약하다가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각외로 인천에 대한 강세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 전세 물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맨 위가 지금 인천을 나타내고 있고 경기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인천 지역이 제일 높게 매매가 상승률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합산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서울은 끊임없이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주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매매가 상승률의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또 이제 지방장도 봐야 되겠지만 간단히 지방장을 설명하기 전에 표현하게 되면 지방장은 좀 이번 주 상당히 매우 안 좋았어요. 결국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게 이번 주의 모습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대적으로
그 상승률이 높았던 경기도보다 오히려 인천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습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인천이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춤했던 것 같은 이번 주에 경기도의 분위기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서울의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조금 주춤한 듯한 하지만 지역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지방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